예, FOMC 회의 이제 끝나고 우리 시장은 하루를 지났죠. 근데 조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아마 미국 시장도 조정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제까지는 상승을 했지만 이제 재료들이 또 반영이 되고 그동안의 상승폭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FOMC 얘기 또 영향 이런 거 분석을 해야 될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당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재료부터 하나둘씩 접근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리 그쪽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쪽이 또 앞으로 미칠 영향이 상당히 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경로하고 영향 그리고 또 그것이 어제 페드 그 파월 의장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은행 쪽 얘기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인터뷰한 내용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쪽 얘기는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거론이 될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어제 나온 그 점도표 이거 항상 우리가 이제 유심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023년도 올해 요쪽에다 이제 잔뜩 찍었어요. 가운데다가 여기가 5.5에서 5.75 그러니까 뭐 이제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올릴 수가 있다라는 그 생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과연 갈까 이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점도표 이외에 이제 CME 패드워치 툴 같은 경우 오늘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 다른 자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CME 패드워치 툴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이렇게 봤을 때 한 번 정도 인상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크게 그렇게 금리 쪽으로 우려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시장이 충격을 안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한번 이 시점에서 그게 한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인트 루이스 패드의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예전부터 계속 주장해왔었던 테일러 룰에 의하면은 이 푸른색의 기준금리가 한두 번 더 금리 인상해야 된다. 뭐 자기는 5.5 뭐 이런 거 원한다. 막 예전에는 막 6%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올해. 근데 최근에 나온 자료 보면 한두 번 정도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땐 블러드 총재가 윈했습니다. 유윈입니다, 이분. 그래서 이거는 닐 카시카리 총재하고 같이 이제 이코노미 클럽에서 나왔을 때 그 인터뷰하는 그런 모습인데 아마도 지금 이런 표정 짓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 말이 맞지? 이러면서요. 그래서 어쨌든 금리는 또 추가 인상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놓고 봐야 되겠고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국채 흐름도 달라지고 그러면은 또 지역은행 쪽의 영향도 또 틀려지고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많아지죠. 그래서 가장 먼저 금리 쪽에서 어떻게 변하나 이렇게 놓고 보면 제가 이 7일에 나타났던 이 현상들 그것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22쪽하고 연관을 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달러 약세의 모습이 강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 어제 나타났잖아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 시비에 이어서 미국 자체적인 재료로도 이제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2년물부터 뭐 20년물은 아니네요. 7년물까지 좀 금리가 어제 좀 상승하는 모습. 그 전날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승하는 모습 이렇게 나타났고 이 단기물 쪽에서는 좀 안정을 보이려고 이렇게 보이는 모습인데 결국 금리 쪽도 자극을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페드의 통화정책 때문인 것도 있다. 그리고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스탑했던 게 다시 고하는 그 영향도 있다. 이제 얘기가 여태까지 6월 FOMC 회의 이전에 흘러왔던 얘기하고 이제부터 얘기는 좀 약간 톤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전에는 스탑앤고를 일시적인 현상으로도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이후부터는 금리 쪽은 어디가 상단인가 이걸 다시 봐야 되는 그 상황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게 작년 그 22년 그때 6월 그러니까 1년 전 금리거든요. 1년 전 금리만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단기물들은 완전 저금리였어요. 0.77%, 0.9%, 1.15 뭐 그리고 이쪽에 뭐 2년물 이상들도 2%, 3% 뭐 이렇게 있었고 금리 역전은 이 당시에는 아니었죠. 이쪽 단기물들이 3개월 물짜리는 아주 금리가 낮았으니까요.
근데 이건 6월까지고 이 8월 잭슨홀 미팅 이후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금리 상승이 가속화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여기서부터 나타난 이 모습입니다. 여기 이렇게 찍 내려간 모습. 그리고 지금 계속 바닥을 만들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이게 이쪽 하단, 제가 점선요 하단이 좀 지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순간적으로 붕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점차 조정 가능성은 많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국채 쪽이요. 그래서 국채 쪽이 조정받을 때 과연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로 하방 경직성을 키울 수 있을지 그것도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머니무브가 이제 물 건너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제 여기서 이게 더 푸른색 선이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쳤을 경우에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붉은색의 10년물 국채금리는 결국 이 박스권의 상단까지 가게 된다라는 그 얘기죠. 어떻게 보면 거기서 매수 시점을 찾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신규 유입되는 자금에 한해서고 이미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이거 움직이지 못하는 머니무브가 못하는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이 있는 분들은 또 기회가 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 상단, 그러니까 전고점, 요 금리를 넘어서는 이 상단 박스권, 거의 기준금리까지 이제 근접한다라고 한다면, 절호의 매수 기회가 그분들에겐 또 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통화정책회의가 아니라 이제 그 잭슨홀 미팅 때 이후에 나타났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여기가 분기점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 또 한 번의 분기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8월 이전에, 그러니까 이번 8월 이전에 나타났다라고 해서 오히려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잭슨홀 미팅 이번 8월에 그런 이제 악재성 재료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또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게끔 해줬으니까 어제 나타났었던 그런 좀 악재성 재료들은 오히려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다 해서 맘 놓을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고 악재성 재료는 시간을 두고 좀 재료가 반영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역은행 얘기를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 지역은행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은행은 대출을 많이 늘렸는데 연체도 생기고 또 보유 국채가 평가손도 생기는 아래쪽에 제가 이렇게 표시한 금리 상승의 부작용들이 그대로 늘어나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금리 인상 시기에 누가 더 대출을 늘렸는가 그리고 누가 그 더 대출을 늘리는 도중에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을 늘렸는가 이걸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푸른색 선이 전체 은행권에서 대출해준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 선이 중소형 은행에서, 그러니까 지역은행에서 내보낸 거고요. 그리고 이 그린색 선, 녹색 선은, 이 녹색 선 맞죠? 그린색. 이거는 대출이 없습니다. 2020년 이후, 팬데믹 이후에 대출이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는 대형은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늘어난 건 다 지역은행이 해준 거예요. 그렇다면 보유국채 평가손도 이 사람들한테 더 커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대출에 대해서 대출 채권이야. 이 채권 부실이라고 한 거는 국채 부실이 아니고 국채 부실도 당연히 이제 평가손이 생기겠지만 이 채권은 담보 채권 또는 대출에 대한 채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권 부실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은행 우리가 이제 보통 ETF로 저는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가 진짜로 어느 은행이 또 안 좋아질 수가 있을지 그게 모르기 때문에 그걸 고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TF 쪽으로 해서 최소한 진짜로 파산하는 그 종목을 고르는 거는 피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ETF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여기 이 검은색 선은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 뜻하는 것이고 이 붉은색의 그 은행은 저거예요. 그 JP 모건요. 그래서 JP 모건 같은 경우는 사실 인수하는 은행 쪽의 그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 두 개는 지역은행 중에서 이제 ETF에 좀 상위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
헌팅턴 뱅크라고 되어 있는 게 요 선요. 이거 핑크색 선요. 그 다음에 요 녹색 선은 M&T요. 그래서 이게 이제 2위, 3위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어요. ETF, 지역은행 ETF예요. 근데 제가 다른 거 이제 완전히 이제 없어진 것도 있잖아요. 최근에 없어진 거. 그거를 여기다 하면은 이게 그림이 이상해져요. 여기 주가가 이렇게 아래에 꽂혀버리기 때문에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것이고,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 이쪽 작년 잭슨홀 미팅 지나가면서부터 주가 정점 치고 흔들 하면서 최근에 더 많이 빠지고 있죠. 3월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3월 이후부터 원래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기, 지역은행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악재가. 그리고 반등을 하고 있지만 여기 회복을 못 하고 있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게 만약 하나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가 될지 두 개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네들은 더 어려워진다. 그리고 얘네들이 어려워지는 데 있어서 이 붉은색 선이 인수해 줄지 말지, 그것이 이제 결론이 나겠죠. 근데 이 얘네들이 어려운 거하고 이 붉은색 선이 어려워질 가능성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건 아까 이 그림에서 보여드렸고,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형은행들이 어려워질 이유는 지금 시기에서,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어려워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옐런 장관도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제 파월 의장도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자신 없어서 얘기를 한다라기보다는 이러한 속사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면은 결국에 지역은행이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거 인수한 은행은 결국 또 마켓 쉐어를 늘리게 되는 그런 빈익빈 부익부의 양상으로, 제가 계속 이 얘기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K-쉐이프드 이 얘기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벌어질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포인트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페드가 화두를 던졌다. 앞으로 금리 정점 논란은 지속될 것이고, 이 금리 영향에 따라서 산업, 기업 구조 조정 본격화될 것입니다. 산업, 기업 구조 조정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금융업종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은행 문제가 이제부터 본격화되는 것이고, 그게 금융 아마겟돈으로 가는 건지 해결 수순으로 가는 건지,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갈림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어느 쪽이 가능성이 높을지는 투자자분들이 결정을 내리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금융 아마겟돈보다는 해결 수순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 과정은 아마겟돈의 분위기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은 차차 하나 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